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스텀 애널리틱스 파트 2, 고객 분석의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고객 분석 내용을 보셨는데요. 이게 그 전체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고객 기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측정 지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파퓰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표들 몇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스트래티직 전략적인 고객 가치 측정 지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뭐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RFM 분석 이런 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V라는 걸 보실 텐데요. 뭐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얘기하죠. 요 내용 중에 이제 LTV의 일부 고객 가치 계산하는데 이제 past customer value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고객이 얼마나 매출을 올려줬는지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어, 몇 가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LTV 매트릭 우리 사실은 CRM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LTV라는 개념이고 이게 이제 뭐 다른 개념들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어떤 CRM의 어떤 이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고객 가치 평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LTV를 바탕으로 해서 커스터머 에쿼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객 자본이죠. 고객 자본이란 개념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쉽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이해하기 쉬운 RFM 분석이라는 걸 먼저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FM 분석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Strategic Custom Based Value Matrix에서 RFM 메소드, Past Customer Value, Lifetime Value, 그다음에 이제 Customer Equity라는 개념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RFM 분석을 RFM 메소드라는 걸 보실 텐데요. 여기서 RFM이라고 하는 거는 예,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recency죠, recency. 그다음에 F는 frequency, 그다음에 M은 monetary value, 뭐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recency, frequency, monetary, method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RFM value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리선시라고 하는 거는 최신성이죠. 최신성. 그래서 최근성, 뭐 최신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최근에 마지막 거래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주문, 어떤 특정 회사와 마지막 주문을 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구매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난 거죠. 뭐 한 달 전에 마지막 구매했다 그러면 한 달이 이제 리센시의 어떤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프리퀀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 몇 번의 구매가 일어나는지 구매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정해진 그런 기간 동안에 특정한 회사에 주문을 몇 번이나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프리퀀시라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니터리 밸류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어떤 고객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주문을 얼마만큼 주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액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매출액, 세일즈라고 얘기하죠. 예, 세일즈 금액을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측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리 밸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어떤 행동, 또 고객의 가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RFM 분석이라는 것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객 가치 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우실 텐데 그 중에서도 RFM 분석이 가장 활용하기 쉬운 또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런 요소들은 대부분 구매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거래 데이터, 이런 구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고 분석도 다른 방법에 비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커스터머 베이스라고 해서 이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전체 고객 수는 40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뭐 40만 명을 다 분석해도 되지만 여기는 그냥 예제니까 사례니까 샘플을 4만 명 10%만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케팅 메일러 캠페인의 내용이 있는데요. 뒤에서 뭐 그런 내용도 보시겠지만 기업이 어떤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그 신제품을 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그 쿠폰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0달러의 디스카운트 쿠폰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리스판스 레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판스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객이 어떤 기업에서 제시한 이런 쿠폰, 디스카운트 쿠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리스판스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응률 우리 이제 리스판스 레이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응률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샘플이 4만 명인데 이 샘플 4만 명 중에 이 할인 쿠폰을 실제 활용한 사람은 808명. 그러니까 4만 명에게 할인 쿠폰을 보내줬는데 실제로 이 할인 쿠폰을 이용한 사람은 808명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808명이 이제 4만 명 전체 중에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해보면 이게 2.02%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전체 고객 중에 한 2% 정도가 우리가 보내준 할인 쿠폰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폰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뭐 이메일 주소를 안다든지 아니면 집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또 그 고객에게 어떤 마케팅 비용이 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고객의 명단 같은 것들, 주소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기관으로부터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용들, 우리가 이제 고객의 주소록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보내주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든다든지 뭐 우리가
우편으로 볼 때는 우편 요금이 들 거고요. 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 보낼 때는 SMS 같은 경우는 또 SMS 발송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 또 이메일도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량 메일의 경우에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만 명 중에 808명밖에 쿠폰을 활용을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39,200명 정도가 쿠폰을 받긴 받았지만 쓰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 39,200명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만 들여서 우리가 쿠폰을 보내줬지 결국 이 사람들은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로 큰 수익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해야지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캠페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쿠폰을 받아서 잘 이용할 사람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캠페인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808명인데 이 808명을 우리가 미리 잘 선택해서 어, 좀 반응할 이 고객을 잘 선택한다면 좀 더 쉽게 또 비용을 줄이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도 캠페인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고객을 잘 찾아낼 것인지 이게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 중에서 실제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RFM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RFM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좀 추려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샘플로 4만 명의 고객을 뽑아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만 명의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기준 most recent purchase date 즉 가장 최근에 구매한 사람 순서대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매한 사람이 1번이 될 거고요. 어제 구매한 사람은 두 번째, 뭐 그저께 구매한 사람은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쭉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사람은 제일 위에 올 거고 가장 오래전에 구매한 사람은 제일 끝에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5개의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분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씩 지금 우리가 4만 명이니까 20%씩 나누면 8천 명씩 5개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구매한 사람들 1등부터 8,000등까지는 우리가 리센스 코드를 1번으로 줍니다. 1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001번부터 16,000번까지 리센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코드를 2번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5개 그룹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배정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구매한 사람이 여기 있고 그 다음 뭐 이런 순서들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이런 사람들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이거 조금 크기가 잘 안 맞습니다만 여기 동일한 크기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는 1번을 주고 여기 2번을 주고 3번 주고 4번 주고 5번 주고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을 하기 전에 이런 최근에 구매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구매한 사람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구매한 사람은 뭐 할인 쿠폰을 보내줘도 구매를 잘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구매 확률을 볼 때 최근에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구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리선스 코드 1번부터 5번까지를 배정하면 리선스에 대한 코딩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5개 등급이 나눠진 거죠. 리선스 코드가 1부터 5까지 있는데 1번 그룹에 있는 사람들 8,000명에 대해서 반응률을 다시 체크해 봤더니 4.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룹은 2.8%, 3번 그룹은 1.5%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래전에 구매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쿠폰을 보내줬을 때 그걸 가지고 이용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 4.5%의 반응률부터 그 다음에 제일 낮은 0.25%의 반응률까지 이런 고객들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선스 코드를 가지고 고객들을 이렇게 등급화해서 그룹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코드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리선스 코드를 통해서 8,000명씩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선스 코드가 1인 사람, 2인 사람, 3인 사람, 4인 사람, 5인 사람. 그래서 이게 한 8,000명 정도 있고 여기도 8,000명 있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8,000명씩 있는 거죠. 근데 요 8,000명 1번 코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고려할 요소가 프리퀀시입니다. 이 프리퀀시란 요소를 가지고 구매 횟수를 가지고 가장 어, 많이 구매한 사람, 구매 횟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에 구매 횟수가 적은 사람 순서대로 이 8,000명을 다시 또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정렬 쭉 해가지고 이걸 또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구매 횟수가 제일 적은 사람까지 쭉 나열해가지고 5개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그 RFM 분석을 실제로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프리퀀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보면 리슨시를 가지고 8,000명씩 나눴을 때죠. 4만 명을 8,000명씩 5개 그룹으로 했을 때고 여기서는 4만 명을 프리퀀시 기준으로 8,000명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 코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고 여기 이제 8,000명씩이 이제 배정이 되는 거죠. 예, 순서대로 8,000명씩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그 리슨시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 다시 프리퀀시를 또 나눈다고 했는데 요건 뒤에 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따로 있고요. 여기서는 각각의 그런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핑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도 해보니까 프리퀀시 1그룹에 소속된 사람의 반응률은 2.45, 2그룹은 2.2, 3그룹은 2.08,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슨시만큼 어떤 그 1그룹의 반응률이 높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1그룹이 그래도 가장 반응률이 높고 그 다음에 2그룹, 3그룹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 5그룹은 5그룹이 약간 높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결과는 프리퀀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어떤 그 고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니터리라는 것이 있었죠. 머니터리 그 고객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4만 명을 8천 명씩 나누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그룹에 대해서 모니터리 1그룹에 대해서 보니까 반응률은 2.35, 2그룹은 2.0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도 1그룹이 가장 높고 5그룹이 가장 반응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근에 구매한 사람들은 또 구매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또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최근이라는 게 어, 우리 회사 제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구매를 하더라도 어제 A라는 상품을 구매하고 우리 회사에 또 B라는 상품에 대한 쿠폰을 받으면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또 A라는 상품을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구매한 기록이 있으면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어,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구매 횟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또 우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어,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출액이 높은 고객도 어떤 구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세 개 지표에 대해서 뭐 항상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R, F, M 이 세 개의 요소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순서대로 반응률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쿠폰을 받아서 이용할 고객을 찾는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세 개 요소가 다 의미가 있는 요소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RFM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RFM 프로시저라는 게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의 구매가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구매가 하루 전날 이루어진 사람들, 여기는 가장 최근의 거래가 320일 전에 거의 1년 전에 구매하고 한 번도 구매를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이런 사람들을 쭉 우리 전체 고객을 이게 고객 베이스인데 고객들인데 이 고객을 최근에 구매한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숫자로 보통 5개 그룹으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구매한 사람을 리센스 코드 1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2가 되고 그 다음 최종 그룹은 이제 5가 되겠죠. 등급이. 네. 그래서 각 등급에 대한 average response rate를 계산하면 앞에 있는 이런 값들이 그 값이라는 거죠. 그 8,000명 각각 등급에 들어있는 8,000명에 대해서 반응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까 보신 그런 형태로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RFM이라고 하는 세 개 요소가 고객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고객의 구매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각각 이렇게 R 코드 또 F 코드 또 M 코드를 따로따로 고려했을 때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RFM 메소드 1이라는 게 지금 보신 그런 방법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커스터머 리스폰스 데이터를 세 개의 그 RFM 밸류에 따라서 링크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을 어, 그 특정한 RFM 코드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머 리스폰스 레이스를 에버리지 리스폰스 레이스를 계산한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숫자의 고객이 그 셀마다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는 임의적으로 8,000명씩 쪼갰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어떤 특정한 요소의 그 높은 값을 가지는 경우는 다른 요소에서도 높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보신 것처럼 같은 숫자, 그러니까 4만 명이면 5개 그룹을 나눌 때 강제로 8천 명씩 쪼개는 거죠. 8천 명씩 이렇게 8천 명씩 해서 5개 그룹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로 만들어 주는 게 실무적으로 더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급별로 어떤 등급에는 사람이 많고 어떤 등급에 사람이 적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뭐 어떤 마케팅 캠페인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그 요소를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셀 소팅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셀 소팅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4만 명의 고객이 있으면 이 4만 명의 고객을 예를 들면 리슨시 코드를 따라서 8천 명씩 5개 그룹으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8천 명 고객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8천 명씩 쪼갰는데 이 8천 명씩 쪼개져 있는 이 리센시 코드에 따라 쪼개져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요 안에서 8,000명 안에서 또 8,000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프리퀀시 코드를 가지고 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8,000명 중에 동일하게 5개 그룹에 배정을 하려면 각 셀별로 1,600명씩 배정이 되겠죠. 1,600명씩.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 머니터리 밸류에 따라서 요 1600명에 대해서도 다시 5개 그룹을 나누는데 그러면 320명씩 각 그룹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 그림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만 명의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센스 코드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동일하게 나누면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구매한 사람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구매한 사람까지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1번부터 5번 등급까지 배정을 하면 1번 그룹에 소속된 사람이 8,000명이 되는 거죠. 여기가 8,000명, 여기도 8,000명, 그 다음에 여기도 8,000명, 여기도 8,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모두 이제 8,000명씩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프리퀀시 코드에서 여기 있는 8,000명에 대해서 다시 1,600명씩 그 순서대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구매 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위 셀에 1,600명이 배정될 거고요. 그 다음 셀에 또 1,600명이 두 번째로 구매 수가 많은 사람들이 될 거고 여기도 1,6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는 코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R 코드하고 F 코드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R 코드 1에 F 코드가 1인 경우는 1, 1로 이제 표시하고 R 코드가 1인데 F 코드가 2인 경우는 1, 2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 코드가 4인데 F 코드가 3인 경우는 4, 3 이렇게 셀에 어떤 코드 번호를 배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 1600명에 대해서도 다시 머니터리 밸류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기도 다 5개 그룹으로 나눈 거죠. 예. 그림이 생략되어 있는데 모든 셀에 대해서 5개씩 나누면 예를 들어서 13 그룹은 이렇게 5개 그룹으로 131, 132, 요 끝에 있는 게 머니터리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20명씩. 예. 아까 우리가 1600명이었으니까 그걸 5개 그룹으로 나누면 320명씩 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제일 위에는 111 셀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제일 끝에 있는 거는 555 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셀이 125개의 셀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셀이 만들어지면 제일 위에 있는 요 상위에 있는 111부터 상위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구매 확률이 높은 고객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R, F, M 모든 코드가 1등급인 고객들만 모인 게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구매력이 높을 거고요. 맨 밑에 있는 O 셀은 가장
오래전에 구매하고 구매 수도 적고 구매 매출액도 적은 사람들의 집단이니까 아무래도 구매 확률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에 있는 셀들은 굉장히 구매율이 높지만 밑에 아래쪽에 있는 셀들이 있는 고객들은 구매력이 구매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고객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셀별로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R, F, M 이렇게 순서대로 R부터 먼저 가지고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F 가지고 코딩하고 M으로 코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반드시 그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산업 부문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 R, F, M 이 순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산업은 F, R, M 이게 더 유용할 수도 있고 또 M, F, R이 더 유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순서는 산업마다 틀리다. 예를 들면 고가품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매 횟수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퀀시라는 거는 제일 평가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R, M, F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F를 아예 안 쓸 수도 있습니다. R과 M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고가품 같은 경우는 그 프리퀀시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매일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 이 구매 수란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저가품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예, 뭐 어차피 저가품이기 때문에 몇 개를 더 사나 덜 사나 큰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R이나 F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야의 어떤 그 산업별 특성을 보고 순서를 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코딩 순서를 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커스터머 리스폰스 레이트에 그 얼마나 하락이 등급별로 발생하는지를 보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앞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리센시 같은 경우는 이 커스터머 리스폰스 레이트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4.5부터 0.25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만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죠. 머니터리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더 완만한 모양을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제일 그 커스터머 리스폰스 레이시 등급별로 많이 떨어지는 리센시가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그다음 마지막으로 머니터리 순서대로 쓰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래 어떤 고객의 반응 여부를 어, 결정할 때 그 리스폰스 레이시 빨리 떨어지는 그 매트릭을 위주로 해서 RFM 중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신 그 케이스에서 사례에서 테스트 우리 샘플로 뽑은 거 4만 명에 대해서 그죠? 4만 명에게 메일을 보냈을 때 808명이 반응을 하면 리스폰스 레이스는 2.02%고 지금 보면 에버리지 넷 프로핏 세일은 그러니까 한 사람당 매출액은 어, 매출액에 대한 어떤 그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45달러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45 곱하기 아마 808로 이렇게 해주면 요 36,360달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4만 명한테 할인 쿠폰을 보내줬잖아요. 이 할인 쿠폰 보낼 때 1인당 1달러 정도의 메일링 코스트가 든다라고 하면 비용이 메일링 코스트가 4만 달러가 되는 거죠. 예. 우리 4만 명한테 하나 1달러씩 비용이 드니까 그러면
profit,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36,360달러인데 메일링 코스트가 4만 달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3,640달러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RFM 셀렉션을 하게 되면 RFM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상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메일링하고 이쪽은 이제 안 보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4만 명한테 보냈는데 어, 상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17,920명만 보냅니다. 여기 아마 52개 셀일 거예요. 아마 52개 셀에 대해서 320명이니까 뭐 그렇게 나오나요? 예, 하여튼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니네요. 이게 그러면 17,920명을 320명씩 셀이 돼 있으니까 56셀이군요. 예. 여기가 56셀입니다. 56셀. 즉 앞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선택을 하는데 요거 선택해서 요 사람들한테만 메일링을 하는데 여기에 56셀까지만 보내고 아래쪽에 있는 셀들에는 안 보낸다는 거죠. 메일을 안 보내고 상위 있는 56셀에 대해서만 보내면 결국은 이제 메일은 17,920명이 받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1달러씩 비용이 드니까 메일링 코스트는 17,920달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56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매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average response rate이 15.25% 정도 나오더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아까 우리가 전체 고객에게 4만 명한테 보낼 때 2.02%였는데 RFM 분석을 통해서 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보냈을 때는 반응률이 15.25%의 반응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대충 2,73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45달러의 수익이 나니까 여기 이제 2,733명 곱하기 뭐 45달러 정도 되겠죠. 이게 12만 2,976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 비용은 17,900달러 들었는데 12만 불 이상의 수익,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만 5,056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모형을 쓰지 않고 하는 것보다 이런 RFM 모형 같은 걸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고객을 추려서 메일링을 하면 훨씬 좋은 그런 그 반응률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메일링 코스트를 줄이게 되면 전체적인 매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RFM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 앞에 보신 이런 셀 소팅 방식 말고 이런 셀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해서 배정하는 이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중치를 이용해서 어떤 그 RFM 값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relative weigh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요런 RFM 중에 고객 가치를 측정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R이 제일 중요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중치를 크게 주는 거고요. M은 별로 중요치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가중치를 작게 주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인데 요걸 이렇게 요런 가중치 결정하는 거는 뭐 계량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 보면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중치가 잘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어떤 그 RFM 값을 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값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리선시 같은 경우 리선 스코어란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2달 이내에 구매한 기록이 있으면 20점을 주는 거고요. 최근 4달 동안, 그러니까 2달부터 4달 동안 마지막 구매가 이루어졌으면 10점. 그다음에 그다음 4달부터 6달 사이는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세 명의 고객, 저한이라는 사람, 스미스라는 사람, 맥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어, 지금 그 구매에 최근에 구매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구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면 이제 그 리선시 코드 지금 2달이 된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주안의 최종 거래가 2달 전에 있었고 두 번째 거래는 4달 전에 있었고 세 번째 거래는 9달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2달 전에 있으면 우리 말씀드린 건 20점을 주니까 점수를 20점을 주고 4달 전에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10점을 주죠. 10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선스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나 M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가중치를 5를 주게 되면 요 20점에다가 곱하기 5 여기는 10점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요 웨이티드 포인트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미스는 한 번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6개월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6개월 전이면 5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5라는 가중치를 곱해주면 25점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정하는 겁니다. 이런 값은 그냥 분석가가 자기 그 기업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한 번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3점, 그죠? 어, 그러니까 한 번마다 이제 3점씩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거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구매했으면 3점을 주는 거고 두 번 구매했으면 6점 주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고는 이제 15점까지만 줍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드 웨이트는 2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센시는 5점을 줬는데 이 프리퀀시는 조금 리센시보다는 좀 가치 평가에 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한이라는 사람은 세 번의 구매가 있었는데 각각 하나씩만 구매를 했다. 그러면 3점씩 점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웨이트가 2점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6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는 한 번 구매인데 두 번 그 한 번 구매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두 개를 산 거예요. 두 개를. 그러면 이제 점수가 6점이 되는 거죠. 한 번당 3점씩 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또 가중치 2를 곱해주면 12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니터리도 마찬가지로 12개월 동안에 1달러 구매마다 10%씩 우리가 이제 저기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이제 25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는 3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넘어가 버렸네요. 예, 어디 갔죠? 예. 지금 보시는 것 자은 같은 경우 첫 번째 구매의 매출액이 40달러, 두 번째는 120달러, 세 번째는 60달러죠. 그러면 10%씩 그 매출 금액 10%를 점수를 주니까 여기는 10% 4점이죠. 여기는 12점, 6점이 되고 가중치가 3이었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2점,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면 36점, 곱하기 3 해주면 18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스미스 같은 경우는 400달러인데 요거는 10%니까 원래 40달러를 줘야 되지만 최대값을 25점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5점만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3점을 곱해주면 웨이트를
75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한 다음에 요걸 다 더합니다. 지금 보면 주원의 첫 번째 거래 같은 경우에 지금 6점, 아, 100, 100점, 그 다음 6점, 그 다음 12점이잖아요. 요걸 다 더해주면 여기에 이제 118점이 그 첫 번째 거래에 따른 RFM 점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미스를 볼까요? 스미스를 한번 보시면 스미스는 어, 리센시 스코어가 25점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컨 스코어 12점, 그 다음에 웨이티드 포인트 모니터리 점수가 75점이니까 요걸 다 더하시면 요 점수는 112점이 됩니다. 112점. 예,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거래마다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요걸 다 누적을 시키면 잔 같은 경우는 누적 점수가 249점이 되는 거고요. 스미스는 112점이 되고 맥스란 사람은 308점이 됩니다. 308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308점 맞은 맥스가 가장 우수한 그런 고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언도 괜찮죠. 조언도 249점은 괜찮지만 스미스는 굉장히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일링 할 때 빼고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FM 분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셀 소팅하는 방식이 있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가중치를 통해서 개인별 RFM 점수라는 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두 방법 모두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장점은 우리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방법에서 벗어나서 구매 횟수나 또 구매 기간, 언제 마지막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고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RFM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